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십자인대나 측부인대는 무릎같이 인대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정상적으로 굽혔다 폈다 경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이 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에 동요, 흔들림이 생기게 되고, 이런 흔들림 때문에 마치 절구에서 갈리듯이 이런 뼈와 뼈 사이에서 연골판과 연골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인대 재건수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인대 파열이 있어서 이미 관절염이 온 상태라면 인대 재건수를 하더라도 관절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노년기에서 인대 재건수는 그닥 큰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골판 파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까만 게 연골판인데, 연골판이 이뼈와 이뼈 사이에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금만 가게 되고, 나이가 더 드시게 되면 아마 이 모이신 분들 중에 있을 텐데 연골판이 다 닳아서 이렇게 아예 사라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골판이 어떤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손상받게 되면 연골판의 주된 역할인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렇게 안에서 너덜너덜 거리는 연골판이 이 연골과 이 연골 사이에 끼어서 연골도 갉아먹게 되고, 통증 때문에 물도 차게 돼서 부종도 생기게 되고, 물도 자꾸 차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이런 증상이 생길 때는 관절경으로 아주 쉽게 간단한 수술이어서 아주 쉽게 제거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통증 자체는 매우 빠른 시기에 좋아지게 됩니다. 관절염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항상 비슷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파.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차.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구부러져 폈다가 안 돼. 이럴 때는 관절염이 원래 있던 무릎에 추가적으로 연골판 파열이 더 생긴 겁니다. 그럴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이런 연골판이 내 무릎에 자극을 주고 있고 내 무릎에 끼어 있고, 그렇게 되면 요거는 수술로도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가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 사람 다리는 원래 정상적으로 약간 오다리거나 약간 X다리일 수 있는데, 오다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오다리이기 때문에 이 안쪽 관절, 우리가 아까 무릎 설명할 때 무릎에 안쪽도 있고 바깥쪽 관절도 있다 했는데, 오다리가 되면 체중 중심선이 안쪽을 지나가게 되므로 무릎의 안쪽만 쓰게 됩니다. 무릎의 안쪽만 쓰게 되면 안쪽 무릎만 계속 닳게 되고, 비교적 멀쩡한 바깥쪽 무릎은 하나도 안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므로 오다리 변형이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었고 나이가 한 60대 초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다리가 오다리 변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빨간 선이 고관절 중심에서부터 발목까지 중심을 쭉 그려본 선인데 체중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체중 중심이 오다리인 경우에는 무릎의 안쪽을 지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 중에서 안쪽만 쓰게 되니까 멀쩡한 바깥쪽은 평소 걸어다닐 때 쓰지 않고 안쪽만 계속 쓰니까 안쪽의 연골이 계속 닳게 돼서 다리 오다리 교정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술 전에서 오다리에서 수술 뒤에는 약간 똑바로 되게 되거나 약간 X다리를 만들어드리게 되면, 우리가 관절에는 안쪽 관절과 바깥쪽 관절이 있다 했는데 안쪽 관절 대신에 바깥쪽 관절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자기 무릎을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도 관절염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다리 변에 대한 치료 방법은 나이가 70세나 80대 때 하시는 건 아니고 나이가 비교적 60대 근처 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고, 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재생치료, 연골판은 재생치료가 없고 연골에 대해서는 재생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물음뼈라고 했는데, 뼈를 덮고 있는 연골에 어떠한 병변이 있을 때 이 연골 병변을 잘 긁어내고 이렇게 골수정을 이용해서 뾰족한 침을 이용해서 이 안에서 골수피가 나오게 해서 골수피가 이렇게 연골을 잘 덮게 되면 이걸로 가지고 연골이 재생되게 되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거나 이런 손상 부위가 큰 경우에는 효과가 없어서 사실 고령분들에게는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줄기세포 치료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란 거는 내 몸에 어떠한 세포로도 분화가 된다.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내 몸에 들어오면 연골도 되고 연골판도 되고 뼈도 되고 이렇게 내 몸에 어떤 거로도 다 바뀔 수 있다. 그걸 줄기세포라고 하고 탯줄에서 얻어진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약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연골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고 여기 줄기세포를 이렇게 발라져 온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손상이 있어서 MRI상 이렇게 폭 파인 것처럼 보이는 연골 부분이 줄기세포를 바르고 한 1년이 지나니까 연골이 이렇게 자라서 다 덮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이다. 아쉬운 점은 연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생이 가능한데 연골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줄기세포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연골 결손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줄기세포도 한번 치료해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무릎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인공관절 치안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치안술은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부분 치안술, 하나는 전 치안술입니다. 부분 치안술은 부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부담은 적지만 십자인대가 멀쩡하거나 혹은 바꾸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이 멀쩡하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전치안술은 주변에서도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연골판도 없고 연골도 다 망가져 버리고 인대도 다 망가져 버리고 해서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최종적인 방법이고 이게 자신의 뼈를 깎아내고 인공 치안물을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자기 관절이 없어지니까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다만 수명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구도 좋아지고 수술 방법도 좋아져서 약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젊은 나이에만 하지 않으시면 평생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걸로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자신의 무릎 상태가 관절염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제일 중요하고 이 관절염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엑스레이가 제일 중요하다. 1, 2단계에 해당하는 저단계의 관절염일 때는 아까 말했던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살도 빼시고 그다음 윤활유 주사도 맞고 적절한 운동, 아까 제가 알려드린 운동도 함으로써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데 3, 4단계 이상의 좀 심각한 단계의 퇴행성 관절염 때에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연골판이 파열됐다면 연골판 수술, 오다리가 문제됐다면 오다리 수술, 또 연골이 문제됐다면 미세천공술이나 혹은 줄기세포 치료와 같이 수술적 치료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이것도 다 해당되지 않게 다 망가져 버렸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 비교적 안전하고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